안녕하십니까. 이동옥 박사 연설 정말 잘하네요.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했죠. 그 전에 있었던 최대집 박사가 아주 회장을 잘하셨는데 이제 또 못 나온답니다. 이동옥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제 아내도 의사였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동옥 찍으라고 하고 싶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중국의 은나라, 하나라 이럴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 그럽니다. 물을 잘 다루고 산을 잘 다루어야 한다.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민둥산 가지고는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치산치수 가장 잘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하세요. 그 양반이 아주 철저하게 치산치수를 해가지고 요새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불이 많이 날 지경이에요. 근데 저는 산불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이렇게 그 무슨 중간 부분을 좀 파가지고 숲이 이렇게 건너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외국에는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4대강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제 생각에는 4대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4대강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근역에 사는 분들이 다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무너지고 잘 산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환경론자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몇 가지 그 10대 불가사의가 있어. 환경론자들이 이명박의 그 4대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지지자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학 시절부터 잘 아는 친구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4대강 문제만큼은 잘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청계천도 잘했어요. 청계천을 잘했는데 그것도 무슨 이상한 그 음양 오행설 따지는 사람은 그 대한민국 서울에 그 청계천을 그냥 시멘트로 탁 막으니까 국군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산치수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입는 거,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집, 이 세 개인데 보통 요새 이 옷이라는 것은 요새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패션도 있고 메이커를 찾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히 블루진이 입고 살고 그냥 적당히 입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천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류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멋쟁이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앙드레 킴이라든가 패션하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 의복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은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99년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20년 전에 북한을 가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못 먹어서 갔다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제대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얼굴이 그냥 버짐이 피어가지고 그냥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 보고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북한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증오가 샘솟았어요. 아무리 이데올기도 좋고 뭘 난리를 법석하더라도 국민의 입에다가 쌀밥을 넣어주지 못하는 정권이 무슨 정치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정치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거리에 나왔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 주택인데, 주택은 인간의 자존심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그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이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택공사를 가만히 보면서 딱 이 자리에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변명이 창궐해서 흠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 물러나가야 할 사람인데 안 물러나고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물러난다는 거야. 저는 이 주택토지공사의 그 시비를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청와대하고 같아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하고 꼭 같아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변창흠 장관은 문재인하고 꼭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그 토지 그 주택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11개의 중요한 토지 부정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해도.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 얘기한 것처럼 해요. 꼭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서 그냥 자기는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그래.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문재인을 닮았을까? 그리고 민변과 참여연대가 14,000명의 토지공사 사람들을 0.2%를 조사했는데 0.2명이 얼마입니까? 14,000명이면 1,400명, 140명, 280명 정도. 14,000명 중에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13개의 부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4,000명을 전부 조사했다는데 7명밖에 안 나와요. 이런 셈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 이런 거짓말. 이것도 꼭 문재인하고 닮았어요. 그 요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너아라 TV에 우리 이영하 PD가 뭐 하는 거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주택공사에서 일한다는 자들이 하는 말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 지옥으로 다 한참 지옥을 가야 할 놈들이야. 뭐라고 하냐면 건을 하다가 걸려도 그래도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물러나도 평생 자기가 번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있어요. 주사파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장관도 곧 물러난다고 뭐 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좀 있으면 나갑니다. 나가면 나갈 때 빨리 나가지 왜 지지부진하고 앉아있냐 말이야. 빨리빨리 나가야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어물어물해가고 그래가지고 딴짓 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답변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주택공사 얘기 탁 나오니까 거창하게 일벌백계 해라. 그리고 자손만대 폐가망신을 당하도록 해라고 또 국무총리가 맞장구를 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만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사해봤자 거닫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검사야. 근데 검사를 이제 쫓아내고 어디 직관에 창고에 집어넣었어. 검사 니들 관계하지 마. 우리가 하겠어. 이런 엉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데 변창흠이가 지가 있을 때 11명의 중요한 부정 사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꼭 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연정하자면 동일한 논리의 연장성에서 변창흠이를 빨리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문재인도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요새 시장 선거가 와서 이 토지주택공사 스캔들 때문에 아마 저쪽에 박영선 후보는 피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뭐 특검하자, 국정감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정감사 하려면 한두 달 걸릴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생생만 내다보면 선거는 지나가고 뭐 이런 수를 가지고 그런 모양이 좀 안 됐어요. 그 정정당의 일전을 불세할 텐데 모처럼 시정한다고 나와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공정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는 박영선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토지주택공사를 과감하게 비판하고 문재인을 과감하게 비판하면 지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뭐 손흥민이 보유국이다든가 무슨 김연아 보유국이란 말이 돼. 추신수 보유국이다. 어째 문재인 보유국이란 말이 세계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전략을 바꾸세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 후보들 안 씨하고 오 씨 두 사람에게 우리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 이 공사 사건으로 이게 역사가 바꿔지겠구나. 역사가 바꿔집니다. 교착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꼭지를 띄어야 할 사람이 시장 선거입니다. 오 씨하고 안 씨에게 달렸어요. 반드시 단일화하시고 그리고 단일화를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약간 표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진 사람이 발표하지 말고 그냥 양보한다는 형식으로 좀 취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보궐선거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유와 창의와 평화가 만발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그렇게 못한다면은 퀘셔네요. 소위 그 지르지 가지고 이런저런 싸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합의해서 누가 되더라도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는 이긴다고 봅니다. 이 선거를 일단 이겨놓고 그 다음에 내년 선거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사람들 14,000명이 아까 댓글 올리고 뭐 하고 하는데 못된 소리 니들 배 아프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양심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양심 선언이 본물처럼 터져오기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많은 사람에게 청명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시원한 바람을 일진청풍이 불어오도록 정치를 잘하면 이것이 이 나라의 역사의 큰 탄탄대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엊그제도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야당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내각제 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욕에서 라디오 코리아라는 걸 하는 크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유명한 그 앵커입니다. 라디오 앵커인데 제가 한 30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그 양반이 이런 한국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들 함부로 못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만만하게 몇 사람 장난해갖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에게는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하고 요새 의원인가 전 의원인가 김무성 대표하고 그리고 중앙일보 홍아무개 회장하고 이 셋이가 내각제를 하자고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공동으로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신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해서 내각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총리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적당히 3분의 1을 넘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연극을 끌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국민투표가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하지 마시고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엊그제 저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도도한 물결은 우리가 꽉 막힌 것으로 보이는데 막 질주했어요. 맨 앞에 권광훈 목사 가서 막 난리를 쳤어요. 딱 막혔는데 옆에 보니까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대로를 무시하지 마시고 시대의 대세에 맞춰서 겸허하게 있는 자리에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뉴욕에 있는 이 크리스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말이지 광화문에 군중도 못 보고 하니까 말이야 뭘 해도
맥이 빠지고 말이야. 실망하고 꼭 여기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뭐 군정도 보이지 않고 사진만 붙여놓고 실망하고 어쩌고. 여보시오. 멀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함부로 남 얘기하든지 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 유튜브가 전 세계에 나갑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요.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광화문을 폐쇄한 문재인의 저 공작, 그리고 끄떡하면 잡고 문재인 정은경 쪼가 앉아가지고 뭐 몇백 명 환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요새 또 쇼하는 거 여러분 알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탁 나와서 자기가 먼저 그 에스트라제네카 그 접종하는 자신도 없이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탁 정은경한테 뭐 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언제 접종할까요? 하게 정은경이가 아니 대통령 각하는 한참 후에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고 주는 문답이 아주 기가 막혀. 그 요새는 문재인 김영숙 조가 아니라 문재인 정은경 조야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이 웃기는 사건이 토지공사 사건하고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진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요새 스타가 하나 나타났는데 요새는 좀 극장 효과가 가서 조금 약해졌더라고요. 그러나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있고 이낙연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혹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양반이 실수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아무렴 뭐 후보가 돼가지고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재인처럼은 안 할 겁니다. 양심이 있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그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양반 중에 상양반이야. 상양반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집권 동안에 정치 자금을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정치 자금이 좀 남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 양반 홍보본부장을 했는데 캠페인 때 끝날 때까지 주요한 기업에서 돈을 거의 안 줬어요. 왜냐면 노무현이 당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당선하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쫓아와서 막 돈을 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그때 막 그 회갑이 돼서 회갑 추가금 해서 돈이 뭐 들리는 말은 한 1,000억 정도인가 뭐 얼마인가 생겼다고 해요. 그냥 자기 돈이죠. 그 돈을 적당히 맡겼어요. 맡겨놓고 요거 가지고 내가 정치자금 쓰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 돈 안 받는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후고 나와서 보니까 옆에서 권영숙 여사가 뭐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아이고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해서 정상문 총무비서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혐의도 별 혐의가 아닙니다. 뉴욕의 아들들이 유학하는 데 가서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한 10억 되는 거예요. 그 100만 불 정도짜리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게 결정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비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당하니까 자기 명예에 영 체면이 안 된다 해서 부엉이 가기로 가버렸어요. 나는 간 것 자체도 아직도 좀 애매하고 아이 병신아 왜 죽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났어요. 그거 가지고 뭘 죽어?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그냥 봉화머리 가만히 한 2, 3년 있으면 조용해질 텐데. 근데 그 양반이 결벽증이 있어요. 그런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 등은 고박이 30 정도 해도 부족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돌아옵니다. 불편한 상부의 명령, 불법 명령 받으면 나중에 다 책임집니다. 공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토지공사 사람들 양심적으로 선언하세요. 요새 또 엊그제 몇 시간 전에 또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런데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자기가 밝히고 사실대로 밝히면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자기가 뭐 이 해서 나도 저 얼마 먹었다. 그거 고백해요. 고백하고 1, 2년 또 감옥서 갔다 오면 되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목숨을 함부로 죽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비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좋은 세상이 많이 올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하도 사람들이 해라고 해서 유튜브를 조그맣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커멘트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는 어쩌고 경제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차분하게 토론하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그 전에 김수열 동지하고 같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서 감옥소에 가서 80일 동안 국립호텔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때 제가 보석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도와줘서 보석금을 다 내고 왔는데 그때 낸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계속 돈을 내고 있어요. 제발 돈 보내지 마십시오. 윤태용 동지, 앤디 킴 이런 사람 계속 보내요. 근데 연락하는 방법이 없어.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 하고 하면 그때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보내서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받아가고 제가 어디다가 기증을 하고 뭐 이러는데 좀 미안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역사의 조류의 중심 세력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